만약 어떤 공간 안에서 소리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발생된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다가 주변에 있는 벽면이나 천정, 바닥 혹은 그 공간 안에 있는 가구와 같은 어떤 물체들에 닿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처럼 공기 중에서 발생한 소리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다가 공기가 아닌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소리의 반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전에도 설명했던 소리의 반사와 투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리의 반사와 투과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공기를 의미하는 매질 1과 콘크리트를 의미하는 매질 2로 나누어져 있는 공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소리가 공기 중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매질 2, 즉 콘크리트 쪽으로 접근해서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말해서 공기와 콘크리트가 만나는 경계면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를 통해 전달되어 온 소리가 콘크리트 표면에 도달하게 되면 그 소리의 일부는 다시 공기 중으로 되돌아가는 성분이 발생하게 되고, 반면에 나머지는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크게 입사파, 반사파, 투과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사파란 공기 중에서 콘크리트 벽의 방향으로 진행해 오는 소리 성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반사파는 콘크리트 벽에서 반사되어 다시 공기 중으로 되돌아온 소리의 성분을 우리는 반사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과파는 콘크리트 벽 속으로 들어간 소리의 성분을 의미합니다. 지금같이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동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기 중에서 발생하여 콘크리트 벽으로 진행하던 검정색의 소리 파동이 콘크리트 벽면에 도달하게 되면 그 소리의 일부는 파란색 파동처럼 콘크리트 벽면으로부터 다시 공기 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머지 소리 파동은 콘크리트 속으로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소리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 소리의 반사와 투과에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리가 반사 또는 투과될 때의 주파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가 입사될 때 가지는 주파수가 콘크리트 벽면으로부터 반사가 되거나 콘크리트 안으로 투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파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사 에너지, 즉 입사파가 가지는 소리의 음향 에너지는 반사파가 가지는 소리의 에너지와 투과파가 가지는 소리의 에너지의 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입사 에너지는 반사 에너지 플러스 투과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가 반사되는 물질이 딱딱할수록 반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소리가 반사를 일으키는 것은 소리가 진행되는 매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반사시키는 다른 매질이 딱딱할수록 그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양이 많은 반면에 투과되는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소리가 들어가는 매질 2가 부드러울수록 반사되는 양은 줄어들고, 반면에 그 매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설명한 소리의 반사와 투과에 관련된 스넬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굴절에 관련된 법칙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공간이 공기로 되어 있는 매질 1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매질 2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콘크리트 벽면에 소리가
직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직각으로 반사되는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소리 파동이 콘크리트 벽면이 수직이 되는 선에 특정한 각도를 가지고 입사가 되었을 때 이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반사파와 회색으로 표시된 투과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반사가 일어나는 반사파의 방향이 입사각과 동일한 각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콘크리트 속으로 투과된 파는 입사가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그대로 이와 같이 투과가 일어나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벽면으로 입사되는 서리와 콘크리트 벽면으로부터 반사되는 각도는 서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반사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반사의 법칙을 설명을 하자면, 반사의 법칙은 공기와 같은 어떤 매질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매질로, 즉 콘크리트로 진행할 때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입사각이란 공기와 같은 매질 1에서의 소리가 콘크리트와 같은 매질 2 방향으로 이동하는 각도를 의미하고, 반사각은 매질 1과 매질 2의 경계에서, 다시 얘기하면 공기와 콘크리트의 경계면에서 다시 매질 1인 공기로 돌아오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설명하는 굴절의 법칙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리의 파동이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콘크리트 벽으로 입사되었을 때 콘크리트 속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투과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투과파는 앞에서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 회색 점선을 따라가야 입사파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과파가 만들어질 때에는 이 회색 점선이 아닌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방향으로 소리의 파동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입사각과 이 회색 점선 사이에 이 각도는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리 파동이 투과되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굴절각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굴절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공기 중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매질로, 즉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았을 때에는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속으로 투과될 때에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즉 사인 세타 i와 사인 세타 t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굴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굴절각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 1에서의 소리가 매질 2로 투과되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지금부터는 1.7m의 크기를 갖는 물체에 여러가지 주파수의 소리가 입사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파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파장이란 소리의 파동에서 동일한 상태, 다시 얘기해서 공기 밀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동일한 공기 밀도가 만들어지는 거리를 바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압축부와 압축부 사이의 거리, 또는 소밀부와 소밀부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의 온도가 15도씨 일대의 음속인 340m/s를 주파수로 나누게 되면 그 값이 바로 파장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00Hz의 파장은 1.7m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소리의 파장이 물체의 크기의 4배보다 큰 경우에는 그 물체를 모두 통과하게, 즉 투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어떤 물체가 중간에 있을 때 어떤 소리가, 즉 다시 얘기해서 물체의 크기에 4배가 넘는 파장을 갖는 소리가 입사되었을 때 실제로 그 주파수를 갖는 소리들은 이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대로 100% 모두 그 물체를 투과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리의 파장이 그 물체의 크기와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소리들이 물체에 도달하였을 때 그 소리의 절반은 반사가 일어나고 반면에 나머지 반은 투과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소리의 파장이 물체의 크기의 4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물체에서 모두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물체의 크기에 비해서 파장이 4분의 1보다 작은 소리가 들어올 경우에 그 물체에서는 모든 소리가 반사가 일어나지 투과가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사람은 보통 20Hz에서부터 2만 Hz까지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20Hz에서부터 50Hz가 갖는 파장이 바로 1.7m의 크기의 4배가 되는 파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모든 20에서부터 50Hz에 해당되는 소리는 그 물체를 모두 투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리가 투과한다는 의미는 마치 그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파수가 51Hz에서부터 199Hz까지는 다시 얘기해서 200Hz가 되는 경우에는 200Hz의 파장이 1.7m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체의 크기와 파장이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51Hz에서부터 199Hz까지의 소리들은 2분의 1 이상이 그 물체를 투과하게 되는데 주파수가 낮을수록 즉 51Hz에 해당이 될수록 투과되는 양은 증가하게 되고 199에 접근하는 주파수의 경우에는 대략 2분의 1 정도가 투과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Hz 이하인 199Hz까지는 대략 반사가 2분의 1 정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200Hz는 200Hz가 갖는 파장과 물체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절반은 투과가 되고 절반은 반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물체의 크기의 4분의 1이 되는 800Hz부터는 그 물체로부터 반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물체로부터 투과되는 양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1Hz에서부터 799Hz까지는 대체적으로 투과되는 양이 2분의 1로 줄면서 2분의 1보다 적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반사되는 양이 2분의 1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주파수가 다시 800Hz 이상에서부터 시작하여 2만 Hz까지는 아까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모두 그 물체로부터 반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리를 반사시키는 반사면이 평면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소리를 반사시키는 면이 타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타원인 경우에 어떤 노란색으로 표시된 방향으로 소리의 파동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A지점에서 반사의 법칙에 의해 초록색 방향으로 소리가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보다는 위에 있는 B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향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방향으로 소리 파동이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다시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점인 C지점에서 봤을 때 A지점과 B지점과 동일한 노란색 방향으로 소리의 파동이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초록색 방향으로 소리가 반사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소리가 A지점, B지점, C지점으로 들어오는 이와 같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입사파의 경우에는 평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지점에서 소리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 들어오는 소리의 방향이 서로 평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지점, B지점, C지점에서 발생된 반사파의 각도는 이와 같이 세타1, 세타2, 세타3로 입사파의 방향처럼 이들이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위치에 따라서 반사가 일어난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소리가 들어왔지만 소리를 반사시키는 면이 평면이 아니게 되면 그때 반사파는 여러가지 각도로 소리가 퍼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소리를 반사시키는 반사면이 평면이 아니어서 여러 방향으로 소리가 반사되는 현상을 산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산란의 현상을 이용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음악을 즐기는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의 벽면이나 천정을 보게 되면 일반 공간처럼 평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와 같이 둥글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장에서 벽면이나 천정을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것은 앞에서 연주되는 소리가 이 천정이나 벽면에 도달하였을 때 여러 방향으로 소리를 반사를 시켜서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크기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소리의 산란 특성을 잘 이용한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리의 반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